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비밀스러운 세계 바다. 만일에 이런 바다가 없으면은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거 아니야. 왜? 이런 연구를 못 했으니까. 바다와 사랑에 빠진 세계 상위 1% 과학자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미래를 낚는 한 남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곳은 청정바다가 품고 있는 신비의 섬 제주. 제주 바다에는 무려 700여 종의 다양한 해조류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물이 이쪽 쪽으로 생각보다 더 다 빠졌네. 다양한 그렇네 이거. 속이 훤히 보일 정도로 깨끗한 바닷속엔 해초들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연구하고 여기 다시마의 일종인 감태. 부채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부채말. 그리고 모자반과의 지충이도 보입니다. 두꺼운 미역을 닮은 이것이 제주 앞바다에 대량 서식하고 있는 감태인데요. 보기와는 다르게 아주 귀한 녀석입니다. 감태 하나 가지고 논문이 수백 편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만한 연구할 가치가 이게 있다는 거거든요. 평생 바다만 바라보며 사는 오늘의 주인공 김세관 박사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무슨 해조래 이거는? 이건 한국말로 패라고. 이게 이름이 뭐 모르겠다. 이거 패입니다. 패. 패? 이거 뭐 옛날에 들어봤을 때는 어르신들은 이걸 또 무쳐서 먹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여기서 대량으로 채집해서 추출한 다음에 최근에 뭐 폴리페놀류 쪽으로 그 분리정제한 컴파운드들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생리활성 측정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주도에 많이 나는가? 지금 여기는 그래도 많이 있는데 그 어디에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어요? 이게? 제주도 이제 제가 확인했을 때는 성산 쪽에 이렇게 아, 안반 있는 쪽에 많이 서식하고 있고 서쪽에 애월이나 뭐 고내리 이런 쪽에도 돌에 딱 붙어서 자라기 때문에 그럼 이 돌에 여기에 미네랄 많잖아. 그걸 이름이 뭐 섭취할 거야 아마. 그 미네랄 같은 거는 그 우리 몸의 효소가 한 35% 가까이가 금속 효소거든. 금속이 없으면은 활성을 못 나타내요. 그 대개 해조류는 종류가 뭐 수천 종 있지만은 우리가 쓰는 거는 몇십 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미용 해조류를 그거를 좋은 연구들을 해서 연구 결과가 좋게 나오면은 그것을 미용 해조류를 우리가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바다 생물의 샘플을 확보해 조사하려는 것인데요. 매일 새로운 보물을 캐는 기분입니다. 오늘 만난 바다 생물은 또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생물해양학 실험실에선 연구가 한창입니다. 자르면 돼요. 어제 채취한 해조류의 성분을 분석하는 건데요. 먼저 해조류를 잘게 잘라 넣어줍니다. 동결 건조 과정을 거치는 건데요. 한 시간 후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공 상태를 유지합니다. 지금 진공 상태에서 건조를 시키는 거거든. 그러면 이 그 액체 얼음이 기체로 이게 승화가 돼 버려요. 기체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 샘플 속에 들어있는 성분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건조된 샘플을 곱게 갈아 소량을 넣어주면 추출이 시작됩니다. 안에 있는 성분을 하나하나 알아내기 위한 작업인데요.
이를 통해 효과 있는 성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추출에는 특정한 성분을 용해하는 용매 선택이 우선입니다. 용매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유효 성분을 찾아내고 그거의 성상을 밝히고 구조를 밝히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작용을 하느냐는 작용 메커니즘까지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때에 따라서는 뭐 수개월 걸리고 어느 거는 뭐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생리활성 물질을 얻기 위해 효율적인 추출 용매 선별은 매우 중요한데요. 김석원 박사는 해조류는 물론 대구와 게 껍질 같은 각종 수산 가공 부산물을 연구했습니다. 발표한 총 680여 편 논문 중 SCI급 국제 논문이 무려 530여 편입니다. 그가 써낸 논문은 전 세계의 동료 연구자로부터 인정을 받아 그를 세계 상위 1% 연구자로 만들었는데요. 미국 한 논문 평가 기관에서는 그를 해양생의학 연구 분야에서 세계 전문가 6위로 선정했습니다. 지난 5년간 기록을 하셨는데요. 그 상위 1% 연구자에 선정이 되셨죠. 그런 것은 뭐 우리 이 해양 바이오 쪽에서는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런 이제 연구 업적을 거의 선구자로 처음 시작해가지고 이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셨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석원 박사는 국내를 넘어 해외 유명 출판사의 의뢰를 받아 책을 쓰고 있는데요. 대부분 해양 관련 서적으로 판매율로 상위 20% 안에 드는 인기 서적들입니다. 영물책들이 되게 많네요. 다 박사님이 지신 거예요? 예, 그 한 10년 동안 한 40여 권을 갖다가 출간했어요. 어느 책이요? 이거요. 이 많은 책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책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해양 생명공학 그 교과서를 출판한 겁니다.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집필은 그 3년 정도 걸렸어요. 김석원 박사의 연구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책인데요.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토종과학자답게 김석원 박사가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가 아닌 우리말로 학명을 만들어 책에 넣은 것입니다. 꼬시래기 같은 거는 일본에는 자기 나라 이름으로 지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에서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 꼬시래기로 영어 스펠로 해놔가지고 그럼 이게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 해조류의 이름은 꼬시래기가 되는 거예요. 서양인과 다르게 동양인들이 즐겨 먹는 해초를 바다의 잡풀 아닌 바다 채소로 만든 것도 그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해조류가 씨위드, 바다 잡초로 왜 자기들이 먹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잡초 먹는 사람 없잖아요. 야채는 먹어도. 그럼 바다에도 야채가 있고 잡초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최근에는 이 해조류의 그 명칭을 씨 베지테이블로 이렇게 하는 논문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오늘 찾은 곳은 제자의 연구실. 이젠 김 박사가 가장 아끼는 후배이기도 합니다. 김석원 박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최근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데요. 예전에 제가 교수님 연구실에 있을 때 명태 껍질 가지고 했잖아요. 예, 명태 껍질 가지고 저희들이 펩타이드 분리해서 고혈압, 항고혈압 쪽이나 뭐 항산화. 예, 항산화 쪽 이런 쪽 연구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 활용하면은 이 가황 껍질도 이거 굉장히 좋은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 같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후배인 전유진 교수는 광어 껍질에서 세계 최초로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되는 억제제를 발견한 인재입니다. 기특한 후배만큼이나 기특한 녀석이 하나 더 있다는데요. 멤버링이 1,000, 5,000, 10,000 바로 요 녀석입니다. 한회 여과막이란 이름의 장비인데요. 특정 성분을 분자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통과시켜 분리하는 막입니다. 오늘날 이 두 사람을 있게 해준 아주 뜻깊은 실험 장비라고요. 이 장비 때문에 아마 연구한 것만 해도 엄청나죠. 최소한 뭐 1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연구를 했고 논문도 아마 이것 때문에 저희가 국제 SCI급 저널에 최소한 20-30편 정도는 발표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거 가지고 단백질 펩타이드 쪽뿐만 아니고 해조 다당체에 관련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분자량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고 있죠. 70년대 수산업 가공이 주요 산업이던 시절, 당시 김세권 교수는 수산물을 활용할 다양한 시도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 당시는 저 다른 그런 뭐 이렇게 생리활성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이런 실험 장치 이런 것이 지금같이 이렇게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독립적인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초임 교수 시절 생화학 교실을 만드는 등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지만 국내 연구 환경에 한계를 느끼곤 했습니다. 신설학과다 보니까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운 좋게 이제 교육부에서 연구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그 당시는 연구비가 500, 800 이 정도니까. 그래서 500짜리 받았는데 이게 연구할 곳이 없잖아요. 왜냐면 장비가 없으니까. 그게 할 수 없이 다른 연구실에서 이제 직접 신설학에 대학원생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쪽 학생들 대학원생 눈치도 봐야 되고 걔들이 안 쓸 때 나는 써야 되고. 새로운 연구를 위해 떠난 미국 유학. 미국행은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시설 없이 연구한 거와 시설이 좋은 속에서 한 거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에 필요한 장비를 개인적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입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 가진 그 돈을 다 털어서 해도 더 구입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하는 친구한테 뭐 돈을 좀 빌려달라 했더니 바로 보내와가지고 41종류를 이제 구입을 했죠. 그 당시는 한 1,800만 원이니까 이게 3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그건 2억 가까이 되는 건데 이제 시설을 이제 갖췄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1년에 연구 그 비를 3건 이상 계속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그 장치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그 프로포절이 없는 거야. 김 박사가 경험을 통해 깨달았던 많은 것을 수많은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싶은 것이 그의 마음입니다. 그럼 이거는 감태를 추출을 한 거 아니에요? 추출물이죠? 예. 왜냐면은 이게 이제 감태 추출하는 방법이 알코올도 있고 물도 있는데 이거는 물로 추출하는 거죠. 우리가 감태의 좋은 성분을 좀 특징적으로 이 농축들대로 추출이. 뭐 맛도 그런 대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그런 대로 되게 해조류 가지고 하면은 예. 좀 이 냄새나 맛이 조금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건 아니거든. 예. 사실은 미역도 후배들에게 김세권 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산모나 우리 생일 때 제가 한 번씩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에 아마 이 해양수산하면서 이렇게까지 열정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이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뭐 이쪽에
열심히 한다고 뭐 저도 스스로 좀 자부하고 하지만 교수님 하시는 거 봤을 때는 아마 저게 반의 반도 못할 거 아닌가. 수도권의 한 대학으로 부임하면서 그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73세 나이가 무색하게 누구보다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김세권 박사. 이게 잘하시네요. 예, 보통 50회 이상. 이거는 이제 무릎 관절 운동. 그 이것도 한 100번 정도 하면은 우리가 저 높은 산에 갔다 와도 이 다리 아프고 그런 게 없어요. 하고 싶은 연구를 끝까지 하기 위해 체력 관리는 필수인 것이죠. 바쁘니까 그 헬스장에 갈 시간이 없어요. 그 헬스장에 갔다 오고 또 씻고 막 이러면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20분 동안 자고 나서 뭐 외국에 가도 호텔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기구도 필요 없고.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erena, and this is Easy Writing. If that's not a possibility, 전 선택권이 없습니다. I have no choice. 그걸 완전히 취. 얼마나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아마 한 근 20년 정도 됐을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요? 예, 아침마다. 안 빼먹고? 거의 뭐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같이 해요. Roots are ugly. They look like.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영어 공부를 놓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We don't usually use that word enrollment except. 교수가 돼서 대만의 이제 발표를 포스터 발표. 그거 포스터 발표라는 것은 저 데이터를 저 붙여가지고 찾아오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건데, 근데 그게 일주일 전에 그 구두 발표를 하라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고 가서 발표했다가 질문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완전히 그 영어 공부에 조금 몰입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쉬는 날도 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콧노래까지 부르며 어딜 가는 걸까요? 보자기 짐까지 챙겼습니다. 보자기로 꽁꽁 동여매 챙긴 것은 다름 아닌 체크해야 할 논문 자료들인데요. 아, 이 보따리가 이런 놈들이에요? 예, 옛날에 그 우리 그 지도 교수님도 퇴근할 때 항상 보따리에다 뭘 싸들고 다니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가서 일할 거리를 그걸 저 싸들고 다녔었던 거야. 근데 나도 그걸 봐서 그런지 그 가끔 가방에 안 들어가면은 보따리에 이렇게 싸갖고 와요. 펼치기 쉽고 그것만 집어넣고 또 양도 컨트롤할 수 있고. 존경하는 선배의 열정과 일하는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2시간을 달려온 이곳은 맛있는 저녁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집입니다. 쉬는 날엔 꼭 부산 집에 내려온다는데요. 오늘 저녁은 평소 김 박사가 좋아하는 콩밥입니다. 밥에 콩이 많이 들어가네요? 근데 어떨 때는 자기가 밥을 다 먹고 내가 천천히 먹을 때 내 안에 밥에 콩이 있잖아요. 그럼 내 콩을 도로 가져가요. 아, 그래요? 콩밥에 생선회까지 남편의 입맛을 배려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뭐 아니 그건 없어요. 빼고. 그냥 넣으면 안 된다. 매워서 여기 넣어야지. 아니 되겠나? 이거는 돼.
이게 많이 넣으면 이게 고기 맛이 없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안 치고 먹어야 그게 제맛이 나지. 담백한 맛이. 아내는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는 남편의 끼니가 늘 걱정입니다. 맛있네요. 박사님이 이런 음식 같은 거 좀 이렇게 뭐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이에요? 예, 뭐 골고루 다 드시는 편이지만 그 중에서 특히 생선을 좋아하고 애들한테도 생선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편이죠. 육고기는 어쩌다 한 번씩 먹고 그리고 짜지 않게 먹고 그런 걸 좋아해요. 우리 애들은 무슨 새로운 음식 있으면 옛날부터 아빠 이거 몸에 좋은 거야, 맛있는 거야가 아니고 몸에 좋은 거야부터 물어봤어. 부전자전, 부창부수. 이 가족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네요. 오랜만에 부부 둘만의 시간. TV는 보는데 이제 뉴스 같은 밥 먹고 뉴스 좀 같이 보다가 그다음에 뭐 조금 있다 이래 보면은 사람이 없어지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가서 우물을 파고 있거나 컴퓨터를 보거나. 그래서 나는 좀 메일이 많이 오니까 메일 체크하러 가면은 그 시간이 좀 걸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느냐고 이제 뭐라고 그러면은 아니 가면 잠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면 되는데 저도 뭐 일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없어요. 큰 딸이 한 번은 저 서예를 좀 배웠거든요, 국민학교 때. 그래서 서예 선생님이 가운을 한번 써보자고. 그래서 가운은 우리 뭐를 할 거예요? 제가 그냥 생각난 게 한우물을 파자. 그거 좋겠다고 해서 한우물을 파자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우물을 판다는 건 제가 요 근래에 저 사람이 이렇게 깊이 자꾸 우물을 파는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역시 한우물을 파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오늘 부부는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며칠 후 김세권 박사를 다시 만난 곳은 역시나 바닷가. 김 박사가 뭔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데요. 이거 굴 아닌가요? 굴 그런 거 우리가 먹는 거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연구할 거는 미이용 자원이라. 인류에게 유용한 해양생물 자원을 하나라도 더 밝혀내기 위해 오늘도 그는 바닷가를 탐험합니다. 이건 또 어떤 생물 자원일까요? 가득 담아보는데요. 이파래라는 겁니다. 이 파래에는 사실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파래는 요 잎이 좀 뾰족뾰족한 파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잎이 넓잖아요. 사실 파래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흔히 감태로 불리는 가시파래부터 이름도 생소한 구멍갈 파래, 납작파래, 이파래까지 국내에서 밝혀진 파래의 종류는 현재 9종에 이릅니다. 대개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 거는 연구가 많이 안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또 연구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나오면은 이걸 가지고 또 상품화로 또 개발하는 그런 계기가 또 될 수 있거든요. 73세 나이에도 연구에 대한 열정은 식은 적이 없는 김세권 박사. 오늘은 자랑할 거리가 있다는데요. 이게 3년 만에 나오네. 참. 미국의 한 출판사에서 온 메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해양생명공학 백과사전이 이제 볼륨 1에서 5까지. 그래서 이제 대개 인쇄 들어가기 직전에 그 표지를 결정하거든요. 볼륨 2.
해양 관련 교재 지필에 그치지 않고 해양 생물학의 표준이 될 백과사전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3년 만에 이거 한다고 3년 동안 이게 그 3,400여 페이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 세계 관련 연구자들이 100명 이상이 여기에 인볼브 돼 있어요. 전 세계 유명한 해양 연구자들의 합작품인 이 백과사전의 편집장이 바로 김세권 박사입니다. 제가 참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게 이제 완성된 작품이 다음 달에 이제 출간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산모가 아기를 가질 때 여러 가지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출생되면은 산모는 그 고통을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이 책이 딱 나와가지고 그 책을 받는 순간에 그동안 이 여러 가지 어려움 그게 싹 사라지게 돼요. 그런 맛에 자꾸 책을 또 출간하게 됩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한 바닷속,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양 생물들의 매력에 빠져 40여 년을 바다와 함께한 김세권 박사. 오늘도 그는 바다에서 미래를 건지고 있습니다. 과학은 인간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박사님. 예. 아이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이, 고맙습니다. 이게 뭔고? YTN 감색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걸 바꿔보니까 더 의욕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